대한민국에서 40줄에 들어선다는 것. 그것은 마치 끝없는 트레드밀 위를 달리는 기분과 같습니다. 아침 8시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업무. 주말조차 학원 셔틀로 분주한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며 문득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사나라는 근본적인 회의감이 밀려오곤 하죠. 팍팍한 경쟁 사회와 불안한 노후, 그리고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이 치열한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일부 40대 가족이 이민이라는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오늘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력한 반이민 정책으로 문턱이 높아진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호주, 그리고 가성비의 성지 말레이시아를 비교하며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조언을 통해 우리 가족의 생존 전략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챕터 1. 미국. 트럼프 2기 이민 장벽과 폭등한 수수료의 압박. 한국에서 대기업 과장으로 근무하며 4억 원 정도의 자산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대선 이후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진 것 같아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비자 받기도 하늘의 별 따기고 비용도 엄청나게 올랐다는데 저 같은 평범한 직장인이 도전할 수 있는 길은 아직 남아있을까요? 2025년 현재 미국 이민 시장은 그야말로 폭풍 우 속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원 빅 뷰티풀 빌 정책으로 비자 수수료가 상상 초월로 인상되었습니다. 실제 사례로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의 경우 신규 고용주 수수료가 무려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원이 넘게 책정되면서 사실상 미국 기업들이 외국인 채용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자 무결성 수수료 같은 명목으로 수백 달러가 추가되는 등 초기 비용 자체가 과거보다 서너 배는 더 듭니다. 영주권 수속 역시 공적 부담 심사가 극도로 강화되어 자산 4억 원은 미국 대도시에서 정착은커녕 잠재적 복지 수혜자로 분류되어 거절 사유가 될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금액입니다. 이제는 단순 취업 비자보다 본인의 특출난 능력을 입증해 고용주 없이 진행하는 EB2NW 비자가 유일한 희망이지만 이마저도 심사 기간이 길어지고 거절률이 높아졌습니다. 40대 가족이라면 이제 미국 이민은 단순히 가고 싶다는 마음이 아니라 최소 2억 원 이상의 이민 비용을 별도로 책정할 수 있는 경제력과 독보적인 전문성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챕터 2. 캐나다. 무상교육의 달콤함과 독한 주거비의 실체. 초등학생 두 아이의 교육과 여유로운 삶을 위해 캐나다 이민을 고려 중입니다. 남편은 한국에서 영업직이라 현지 취업이 불투명해서 제가 학생 비자로 가서 아이들 무상 교육을 받고 싶은데 최근 캐나다 이민이 어려워졌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한국의 교육 열풍을 피해가고 싶어 내린 결정인데 걱정이 앞서네요. 네, 사실입니다. 2025년 현재 캐나다 정부는 학생 비자 발급수를 대폭 제한하고 있으며 배우자 워크퍼밋 발행 조건도 극도로 강화했습니다. 과거처럼 엄마가 공부하고 아이들은 공짜로 학교 보내며 아빠는 일하는 소위 무상교육 모델이 작동하기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실례로 밴쿠버 인근 랭리 지역에 정착한 40대 가족은 아이들 무상교육을 받으려다 본인의 대학 학비와 방 3개짜리 하우스 월세로만 매달 700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5억 원의 자산이 2년 만에 반토막 났다는 하소연이 들려옵니다. 이제 캐나다 이민은 자녀 교육 하나만으로는 가성비가 맞지 않습니다. 대신 온타리오나 브리티시 컬럼비아 같은 대도시를 과감히 벗어나 알버타나 사스카추완 같은 외곽 지역의 주 정부 이민 프로그램을 공략해야 합니다. 이곳은 주거비가 대도시의 절반 수준이며 영주권 승인 속도도 훨씬 빠릅니다. 40대 가족이라면 허울 좋은 대도시의 유학 후 이민보다는 취업이 확정된 상태에서 영주권을 먼저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실속을 챙겨야 정착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여전히 이민자에게 우호적이지만 이제는 철저하게 경제적 자립 능력을 증명하는 사람들에게만 그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챕터 3. 호주. 기술자의 낙원과 나이 점수라는 데드라인. 저는 전기기술직으로 15년 경력이 있습니다. 한국에선 기술직 대우가 박하고 정년 걱정도 커서 호주행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44이라 점수가 낮을까봐 걱정입니다. 자산은 3억 원 정도인데 호주에서 기술자로 바로 취업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호주 이민의 핵심은 기술 점수제인데 40살이 넘는 순간 나이 점수가 급락하여 독립기술 이민인 189비자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40대 중반 기술직에게는 491비자라는 확실한 우회로가 있습니다. 인구 저밀도 지역에서 3년간 거주하며 일하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보장받는 방식입니다. 실제 한국에서 전기기사로 일하던 분이 애들레이드 인근으로 이주해 연봉 9만 달러 이상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정착한 사례가 있습니다. 호주는 한국과 달리 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높고 시급도 강력합니다. 다만 3억 원의 자산으로는 시드니나 멜버른 중심가의 집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며 초기 정착비와 중고차 구입 등으로 5천만 원 정도가 즉시 소요됩니다. 호주 이민의 성패는 결국 영어 실력에 달렸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IELTS 6.0 이상의 점수가 없으면 취업 자체가 안 됩니다. 40대 가장들에게 호주는 몸은 힘들어도 저녁이 있는 삶을 약속하지만 그 문을 여는 열쇠는 오로지 본인의 기술 증명과 영어 점수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호주는 정직하게 땀 흘린 만큼 보상받는 나라이지만 그 시작점인 비자 설계에서 나이라는 변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이민 성패의 90%를 결정합니다. 챕터 4. 말레이시아. 동남아 교육 허브와 자산 가치의 극대화. 서구권 이민은 비자도 어렵고 생활비가 너무 무서워요. 한국에서 벌어둔 돈이 서구권에선 얼마 못 갈 것 같아 불안합니다. 최근 말레이시아가 국제학교 환경도 좋고 생활 물가도 저렴해서 40대 가족들이 많이 간다는데 영주권 없이도 장기 거주하며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40대 가족에게 말레이시아는 가장 현실적이고 영리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MM2H 비자를 통해 장기 거주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데 최근 조건이 다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캐나다에 비하면 문턱이 매우 낮습니다. 가장 큰 매력은 한국의 자산 가치를 3배 이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금 정도면 쿠알라룸푸르의 고급 콘도미니엄에서 수영장과 헬스장을 누리며 살 수 있고 영국이나 미국계 국제학교 학비도 서구권의 절반 이하입니다. 실제 사례로 한국에서 맞벌이로 지친 40대 부부가 자산을 정리해 말레이시아 조호바루로 이주한 뒤 아이들은 명문 국제학교에 보내고 부부는 한국의 임대소득과 온라인 사업으로 여유롭게 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구권 이민이 생존을 위한 투쟁이라면 말레이시아 이민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이주에 가깝습니다. 다만 말레이시아는 영주권 취득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영구 거주보다는 자녀 교육 기간인 10년 정도를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곳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동남아시아 특유의 느긋함과 더운 날씨, 그리고 의료 인프라 수준을 꼼꼼히 체크해야 하지만 40대에게 이보다 더 가성비 좋은 교육 이민지는 찾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40대 가족이 고려하는 주요 이민 국가들의 실질적인 고민과 전문가의 대답을 들어봤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가 더 좋으냐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자산 상황과 직업적 기술이 어디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느냐입니다. 미국은 커리어의 도약을, 캐나다는 외곽 지역을 통한 안정적 정착을, 호주는 기술 기반의 삶의 질을,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자산 가치의 극대화와 자녀 교육의 가성비를 제공합니다. 오늘 공유해드린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배우자와 함께 우리 가족만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민은 도피가 아니라 인생의 가장 큰 투자입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과 용기 있는 발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의 막막한 고민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민이라는 큰 결정을 앞두고 흔들리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와 냉철한 준비가 있다면 그 불안은 곧 새로운 희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이 채널은 항상 가장 생생하고 정직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고민 중인 국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